오늘은 실패를 극복하는 주식 투자의 여신욱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0년에 36 은퇴하기 좋은 나이, 2021년에 오늘 극복하는 주식 공부, 그리고 2022년에 실패를 극복하는 주식 투자라는 책으로 인사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재는 열심히 육아 중이시죠? 아, 네. 힘드네요. 네. 나이 40에 첫 아이를 얻어가지고 네. 지금 7개월째인데, 네. 차라리 주식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이거, 그러세요? 네. 정말 힘드네요. 주식이 더 쉽다고요? 네. 왜냐면 어, 주식은 사놓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크거든요. 근데 어, 아이는 계속해서 제가 신경 쓰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큰 거니까 어.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고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모든 육아를 먼저 하신 분들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주식은 되게 좋은 거를 고르셔서 떨어질 네. 때도 별 염려가 없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고르는 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의사결정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공수가 들어가지만 일단 매수 버튼을 누르고 나서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올바르게 했다고 하면은 매수 버튼을 누른 후에 사실 생기는 고민들은 적어도 육아에서의 고민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 그렇죠. 그래서 특히 단품,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우리나라 기업들 직원분들 열심히 한 거를 믿고 있으면은 사실 주식 투자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와. 그 아기 키우시면은 잠도 잘 못 주무시잖아요. 네. 간단하게면은 네. 주식 투자하실 때 잠 못 이루는 밤은 없으셨나요? 저는 마이너스 70%까지 빠졌을 때도 그냥 잤어요. 어, 종목에 대한 왜냐면 자신감인가요? 그런 것보다 시간에 대한 확신인 거죠. 음, 왜냐면 시간이 지나가야 해결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야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더 많이 자는 것밖에 없다. 그런 음,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거는 그냥 뭐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가 아니라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1900년대 그때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했던 그 구루가 얘기한 거죠. 우량 주식을 골라서 매수를 하고 수면제를 먹고 몇 개월 동안 푹 자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음. 그런 걸 보면은 주식이라는 게 시간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과 더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을 보내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초조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70 정도면은 너무 많이 빠진 거라서 상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잘못 고른 걸 수도 있다라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의심. 그렇죠. 그런 건 근데 없어요. 이제 그 네. 당시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증시 전체가 반토막으로 폭락했을 때여서 그랬던 거기도 하고, 어, 상패 위험이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매수 이전에 걸러낼 수 있어요. 그냥 뭐 대부분 상패 이유라고 하는 것들이 뭐 불성실 공시라든지 어 뭐 재무 잠식이라든지 아무튼 그 전에 사업 보고서나 이런 다양한 히스토리들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어 상패해야 될 주식을 사놓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아예 사지를 않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내 투자 아이디어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제가 주식 투자를 쭉 해보니까 내 투자 아이디어가 틀려서 마이너스 70까지 가진 않아요. 내 투자 아이디어와 상관없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70 반토막 이하까지 가는 거거든요. 거의 8, 90% 이상의 그런 손실 케이스는 그냥 살 때 너무 비싸게 산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들도 살 때부터 비싸게 산다는 거를 어지간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는 것만 먹으면 되겠지? 또는 뭐 바닥 대비 뭐 최근 1년 사이에 몇 배씩 오르거나 뭐 2배 이상 올랐는데 이런 게 미래를 여는 회사니까 그러면서 이제 호기롭게 따라 샀다가 사실 보통 뭐 100% 수익에서 몇 배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하면은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고점 징후일 가능성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스스로를 속이면서까지 이제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부분들 조심해야죠.
제가 여진욱 작가님 인터뷰하면서 그 네, 크게 기억나는 종목 두 개가 네, 하나는 삼성전자고 하나는 네, 조선주인데요. 네, 그때 한 2, 3개월 전에 인터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때만 해도 좀 마이너스가 있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더 그랬던 것 네, 네, 같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네. 그때도 비슷한 말씀으로 기다리면 된다고 하셨었는데 진짜 그렇게 됐네요. 네. 저도 근데 사실 제가 제 기억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작년 5월에 샀었거든요. 네. 사람 인체에 비유하면은 저는 무릎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그게 발 뒤꿈치까지 갔어요. 어, 그리고 그 주식이 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도 어 사실 뭐 제가 일반 직장인이어서 계속해서 월 현금 흐름이 있고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추격 매수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평단가를 훨씬 낮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냥 그 말하자면은 거치식 투자죠. 거치식으로 사놓고 거기에서 추가적인 액션을 취할 수가 없었어 가지고 이제 그 수익권으로 들어선 거예요. 어, 네. 지금 한 5%? 뭐 음, 그 정도 수익권인데 5% 수익까지 오기까지 1년이 걸린 거죠. 어, 네. 근데 아마 그런 저와 동일한 이제 시점에 투자를 했는데 직장인이라서 추격 매수를 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미 두 자릿수 이상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 네. 그리고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물리는 거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는 저보다 수익률이 좀 더 좋아요. 삼성전자 아, 우선주로 가지고. 그러시군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좀 삼성전자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작년에 네, 그 아마 오늘이 제가 웅달 책방에서 인사를 드린 게 거의 한 일곱 번째 정도 될 거거든요. 네, 근데 한 절반 정도는 계속 삼성전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비율을 쉽게 드리기 위해서 저는 무릎에서 샀었고 이게 정강이로 갈 수도 있고 발목으로 갈 수도 있다. 뭐 혹은 무릎에서 더 안 빠지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보면은 삼성전자는 지금도 무릎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네. 왜냐면 제가 샀을 때 제가 무릎에 샀는데 아직도 무릎인 거죠. 어, 그래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추격 매수를 해서 금방 쉽게 손쉽게 즐겁게 돈을 벌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그 제가 최근에 블로그에서 그냥 재미로 삼성전자의 미래를 예측한 글을 썼거든요. 진짜 재미예요. 그러니까 아무 근거가 없는 뇌피셜인데 일단 뭐 지금부터 한 최근 한 달 사이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서부터 한 15%, 20%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좋은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단기간으로 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정도까지 올랐다 그러면 이제 지금이 7만 전자인가요? 제가 우선주라서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뭐 네, 8만 전자 능선을 넘어간다든지 뭐 한 그쯤 갔을 때 반부문이라고 하잖아요. 반도체 부문 온다. 그거를 확인하고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음, 근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을 봤을 때 아직 모든 게 해결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회복은 하더라도 더디게 회복할 거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저야 뭐 아직 수익이 크진 않지만 진짜 바닥에 잡았던 사람들은 이미 두 자릿수 이상 한 20% 이상까지도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럼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엑시트를 고민하거든요. 네, 그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미 수익이 충분히 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넘길 고민.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 바닥 대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욕심이 생겨서 들어온 분들의 고민. 이런 것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게 부침 없이 바로 쫙 가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은 단기간에 뭐 한 15에서 20% 정도 상승이 됐다 그랬을 때 그걸 확인하고 들어온 분들은 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물린다는 게 뭐 그렇게 큰 작년에 투자를 했던 분들처럼 막 큰 손실을 본다는 게 아니라 사도 재미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소하게 뭐 10% 내외의 수익이나 상승에서 그 수익이나 손실에서 이제 지루해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어떤 매물대가 소화되는 과정은 분명히 시간이 좀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뒤에 따라 들어왔던 분들은 주로 어떻게 행동하냐면 막상 추매해 놓고 보니까
성과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 또 다른 어디 뭐 올해도 그렇지만은 뭐 2차 전지, 엔터 막 이런 거 가면은 그, 그 마음이 동하잖아요. 아, 저런데 지금이랑 따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음, 분명히 이제 그 반도체 외에도 그런 유혹을 주는 다른 섹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를 뒤늦게 추모했던 분들은 성과가 시원찮으니까 팔고 지금 더 핫한 주식으로 또 옮겨 탑니다. 네. 삼성전자를 샀을 때랑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아, 지금 핫하니까 저걸 가야겠군. 이게 과거에도 정확하게 일어났었어요. 언제였냐면 2020년에 코로나발 3월 달에 대폭락이 끝나고 강세장으로 변했을 때 거의 모든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크게 순환매를 했었고, 근데 삼성전자는 좀 늦게 올랐어요. 음, 2020년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삼성전자 주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삼성전자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3월에 샀던 분들도 다 팔고 나갔어요. 큰 수익을 네. 못 보고. 근데 그 상황이 앞으로도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이거는 삼성전자의 업황이나 산업의 업황 때문이 아니에요. 수급. 사람들의 심리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 때문이에요. 네. 음, 추매를 한 분들이 재미가 없으면 먼저 팔고 나가요. 그런 매물들이 소화가 되고 나면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세월은 더 흐르고 실제 산업 사이클이 돌아옵니다. 어. 메모리, 메모리 반도체의 영업이익률이 폭증하기 시작할 거고, 그럼 그때부터 삼성은 다시 랠리를 시작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특방 나와가지고, 그때가 삼성전자 주가 거의 바닥권이었을 때, 전자가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어,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그 당시에 그 달러 환율이 우호적으로 바뀌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지 바닥을 찍을 것이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수급이라든지 그 가격이라든지 이런 제일 기본적인 산업적인 지표들이 돌아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고점을 넘어서려면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자체의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고 모두가 그러니까 반부문이 아니 반부문 아시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대세가 되고 어 슈퍼 사이클 얘기가 또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가 이제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해서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때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렸었는데 그 1단계는 이미 소화가 됐고요. 네. 지금이 이제 2단계로 가는 어떻게 보면은 초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봤을 때 어, 지금 들어온 분들은 앞으로 단기간으로 그렇게 막 즐겁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사이클이 돌아와서 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수익성이 막 영업이익률 막 40%막 이렇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뉴스에 반도체가 도배가 될 때 그때 어, 처음에 추모했다가 도망가는 분들이 다시 들어올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럴 거면은 지금 추매를 하더라도 한 못해도 2년 버틸 각오하고 안 파셨으면 좋겠어요. 어, 근데 사놓고 조금만 성과가 안 좋으면 다시 팔고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언제 들어오냐면 항상 이제 또 그 고점에 들어와요. 음, 삼성전자 그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은 PBR 2를 돌파한 이후에 어, 예. 그때 꼭 그 이제 물리로 들어온 분들이 있어요. 그게 과거 흐름으로 보면은 2020년 11월, 12월, 1월까지 제가 알기로 아마 고점을 2월인가 1월인가 그때 찍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무렵에 다시 사람들이 진입을 할 거예요. 네. 근데 뭐 작년부터 투자한 분들, 그다음에 올해 초부터 투자한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뭐 팔 사람들은 다 팔고, 저처럼 끝을 한번 보겠어라고 기다리는 분들은 뭐 얼마나 수익이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제가 투자한 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50%에서 한 100%그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 만약에 저보다 좀 더 싸게 산 분들은 한 150%까지도 수익을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고점을 돌파한다고 가정하면 그 정도 상승률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2, 3년에 걸친 투자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엑시트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에 진입하는 분들에게 팔고 나오겠죠. 음,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시나리오입니다. 어, 그러면은 그 시나리오를 전제하면 네, 앞으로 한 2, 3년 안에
예. 최소 5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일단 경쟁자가 딱히 없잖아요. 뭐 신규 경쟁자가 올 가능성도 없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처럼 퓨어 그 메모리 플레이어에 비해서는 비메모리 쪽도 고려를 하고 해야 되긴 하지만은 그냥 메모리 반도체 자체의 사이클만 보더라도 뭐 지금부터 2년 투자하겠다고 그랬을 때 수익이 나쁠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격을 보니까 72,000원 정도대인데, 네, 한 50% 하면은 10만 전자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 그 증권사 쪽에 계신 분들도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레포트 보니까 8만 전자는 좀 무난하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 15%는 무난하게 보시는 것 같고, 네, 10만 전자도 불가능하지 않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올해 안에 10만 전자를 깬다 이거는 뭐 어, 저한테는 고려하는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네, 당연히 그런 게 와준다면야 그 감사하겠지만 네, 뭐 그 정도까지 욕심을 내지는 않고요. 근데 실제로 아마 8만 전자 이후에 들어왔다가 단기적으로 큰 성과 못 보고 이렇게 그 물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물린다기보다는 이제 좀 애매한 상태에 걸쳐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네, 네. 그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어, 네.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진짜 계속 사는데 네. 개인들은 왜 계속 팔까요? 그 부분도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네. 어, 이게 제가 자꾸 공부 책방 나올 때마다 어리석은 개인 투자자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흉보고 막 그래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면 이제 그 외국인들이나 기관 같은 수급이 큰 주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산업 분석하고 기업 분석하고 뭐 이러는데 사람들이 심리에 대해서 그 생각보다 크게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인간이라고 하면은 그 심리의 영향을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저희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본다고 하면은 어, 뭐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오를 주식을 사야 될 거예요. 수급이 큰 분들은.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 몇 조를 가지고 단타를 치지 못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오를 거를 좀 고려를 하면서 보통 이제 한 짧으면은 한두 달에서 길게는 6개월 이후의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뭐가 좋아질지를 고를 텐데, 하반기에 좋아진 거를 고르려면은 상대적으로 상반기에 안 좋았던 걸 골라야 되거든요. 어, 근데 그게 반도체라는 거죠. 음, 그리고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시총 규모가 커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금이 크기 때문에 어지간한 중소형주는 아예 사지를 못해요. 그랬을 때 시총 규모도 죄송해요. 개같이였어요. 그랬을 때 시총 규모도 괜찮고 상반기에는 안 좋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좋을 섹터라고 했을 때 반도체가 제일 쉬운 선택지가 아닐까 싶어요. 네. 네. 그리고 뭐 개인 측면에서도 개인들이라고 해서 삼성전자를 막 다 팔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삼성전자를 사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 그냥 이제 좀 그런 수급 주체를 떠나서 올 상반기에 2차 전지나 엔터테인먼트에서 배 터지게 수익을 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하이테크 산업을 선호하는 분들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선호를 하는데, 그랬을 때 2차 전지 말고 생각나는 하이테크 제조업이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네. 그렇게 되면 반도체가 제일 쉬운 선택지인 거예요. 음, 상반기에 안 좋았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좋을 거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하기 쉬운 그 이제 옵션이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아마 지금 좀 큰 수급들이 뭐 외국이나 기관 이런 쪽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의 좀 대형 시총을 가지고 있는 쪽을 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